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질학 이번 1단원에서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질 구조는 크게 책에서 나오는 것들만 이렇게 해서 볼 생각인데요. 책에서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보는 것도 조금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질 구조를 제일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습곡과 단층이죠. 그런데 습곡과 단층은 파괴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파괴 형태에 따라서 파괴 형태가 깨지는 취성 변형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늘어나는 연성 변형이냐에 따라서, 자, 취성은 깨짐, 그 다음에 연성은 늘어남, 휘는 엿 같은 욕 아니고요. 엿과 같은 그런 형태를 연성과 치성 이렇게 파괴 형태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연성의 대표적인 어떤 지질 형태가 뭐냐면은 습곡입니다. 습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습곡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그죠? 지하 깊은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깨지지 않고 온도랑 그 다음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엿 혹은 껌, 떡, 엿이 제일 좋겠네요. 그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면서 휘어지는 게 바로 습곡입니다. 그래서 습곡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큰 규모로 봤을 때는 횡압력이 작용했을 경우에 습곡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왜 제가 거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시적,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는 인장력 환경에서도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미규모의 습곡들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횡압력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을 해두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습곡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습곡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일단 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대 출신은 아니지만 그림은 꽤 그래도 잘 그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층이 휘게 됩니다. 휠 때에 이렇게 볼록하게 배 부분처럼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툭 튀어나와 있다 해서 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안티클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 그죠? 거꾸로 뒤집혔다 해서 안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배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면 있죠. 배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면을 뭐라고 하냐면 배사의 축을 포함한다 해서 배사축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향사 같은 경우에는 신클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향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면을 뭐라고 하냐면 향사축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습곡 하면은 당연히 연성 변형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습곡 중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습곡도 자, 지층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깊게 들어가지 않았을 어떤 지층 같은 경우에는 지층이 이런 식으로 카드 형태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끄러지면서 습곡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습곡임에도 불구하고 취성적인 면을 띠는 습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연성의 습곡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형태냐면 지하 깊은 곳으로 가면서 지층이 원래는 평행하잖아요. 근데 이 깊은 곳 부분의 지층이 흘러서 녹아서 위로 쏠려서 이쪽 머리 부분이 훨씬 더 두꺼워지는 이런 플로우 형태를 보통 우리가 연성 변형의 습곡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사랑 향사를 배웠는데요. 자, 이 배사와 향사도 다른 문제집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볼록해져 있으면은 배사, 그 다음에 그래서 배사일 경우에는 안쪽으로 갈수록 늙다, 오래된 지층이 많다. 그 다음에 향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한데 중심으로 갈수록 젊은 지층이다 라고 표현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적어 볼게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책에서는, 그러니까 전공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젊은 지층 쪽으로 볼록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안티클라인, 제가 왜 영어를 적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반면에 늙은 지층 쪽으로 볼록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 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클라인.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자면, 자, 경우가 총 4개가 있어요. A번과 C번 한번 볼게요. 자, A번의 어떤 예시를 보게 되면요. 자, 습곡이에요. 자, 습곡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안쪽 부분이 뭐냐면, 자, 트라이아스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주라기, 그 다음에, 네, 백악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니까 중심 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오래된 거. 이게 배사인데요. 그 다음에 향사, 우리가 알고 있는 향사 한번 봅시다. 향사 형태의 제일 위쪽이, 네, 제일 점죠. 백악기, 그 다음에 주라기,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향사, 요겁니다. 그런데 100% 이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향사 모양이죠? 향사 모양인데 제일 가운데가 뭐냐면 트라이아스기입니다. 그 다음이 주라기, 그 다음이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향사랑 다르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젊은 지층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신포말 안티클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향사 모양인데 뭐예요? 실제로는 배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거꾸로 뒤집었을 때 이건 알아두세요. 자, 안쪽이 백악기, 그 다음에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갈수록 또 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배사랑 다르죠. 이게 뭐냐면, 자, 배사 형태인데, 안티클라인 형태인데, 안티클라인 형태인데 뭐예요? 네, 향사의 형태를 띠고 있대서 안티포멀 싱클라인이라는 이런 지층 습곡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배사는 안쪽으로 갈수록 늙었다. 그 다음에 뭐 향사는 안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갈수록 젊은 지층이다 라고 무조건 외워주시면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문제에서도 그냥 이게 배사냐 향사냐 묻지 않고요. 이런 연령대를 항상 제시를 해줄 거예요. 이런 부분 한번 유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성 변형은 끝이 났고요. 연성 말고 이제 깨지는 취성 변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취성 변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변위, 그러니까 이동의 어떤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 전리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질학과나 지구과학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배우게 되면은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간략하게 한번 단층과 전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단층은요, 일단은 지진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죠. 뭐 포항 지진도 일어났었고, 뭐 경주 지진도 일어났었는데 거기에서 보통 네, 양산단층계라는 뭐 양산단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자, 단층은요, 일단 응력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력을 영어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한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한계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열을 받아도 다시 풀어지죠. 그래서 한계 전에 이 스트레스, 이 응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회복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탄성 변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용수철 있죠. 용수철로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자, 용수철에서 뭐예요? 회복. 그러니까 한계점을 가기 전에 이렇게 한계점을 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오면은 네,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만 일정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영구적으로 돌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한계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분출되는 형태가 파동으로 나오는 게 지진이고요. 그러면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흔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한계점을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단층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단층에는 뭐가 있느냐? 어떤 단층을 일단 보기 위해서는 상반과 그 다음에 하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상반, 하반 구분하는 방법은요. 일단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주자면요. 일단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하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람을 하나 그리세요. 사람을 하나 그렸을 때 머리가 있는 쪽이 상반이고요.
그 아닌 쪽이 하반입니다. 혹은 이 선 있죠? 이 선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세요. 수평으로 만들어 주면 이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죠? 이게 상반이고 하반이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하반을 구분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단층의 종류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단층이고요. 노멀 폴트, 노멀. 그 다음에 역단층. 여기니까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폴트, 그 다음에 주향이동 단층이 있습니다. 주향이동은 트랜스그레이션이라서 길어서 안 쓸게요. 자,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상반이 아래로, 그 다음에 역단층은 상반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일단 상하반을 놔둬 볼게요. 상하반을 이렇게 놔둔다 치면은, 자, 정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상반이 위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주향이동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적으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어긋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어긋나냐, 왼쪽으로 어긋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죠?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거를 원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반시계 방향이 되죠? 반시계 방향이고 왼쪽 부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반시계로 도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왼쪽이 왼쪽이 주가 된 데에서 좌수, 향,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수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수향은 영어로는 덱스트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니스트랄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게 되면은 뭐 덱스트랄, 시니스트랄이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이렇게 뭐 우수향, 좌수향이라고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주향이동 단층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우리가 판구조론할 때 배웠던 변환 단층 있죠? 요거랑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 사이 부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주향이동 단층은 요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전리 한번 봅시다. 전리 부분은요, 일단은 모든 균열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책에서 나오는 거는요, 주상전리가 있고, 네, 주상전리, 그 다음에 판상전리가 있죠. 이거는 저번 시간에 다 했었죠. 네, 그래서 전리 같은 경우는 주상 판상전리만 나오는데, 사실 전리 같은 경우에도 모드 1, 2, 3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제 오프닝, 그냥 자, 한번 손으로 표현을 요렇게 그냥 열리는 애가 오프닝이고요. 그 다음에 모드 2는 슬라이딩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층이랑 되게 비슷해요. 모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단층이랑 비슷한데 규모가 보통은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요거는 규모가 작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규모가 큰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딩은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는 거고요. 요렇게 우리 쏘리 할 때처럼 요렇게 가는 게 슬라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저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위질을 얘기를 해서 요런 식으로 삐껴서 요렇게 균열이 일어나는 거를 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연성과 취성 변형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나중에 배울 마그마의 관입 분출, 그 다음에 정압, 부정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